안녕하세요, 꿈꿀입니다. 오늘은 책을 재단하고 그 재단한 책을 스캔하여서 PDF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는 데까지 한번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에서 사용하던 그 옛날 책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단부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사이즈를 보니까 6인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르는 데에는 6인치보다 짧게 그렇게 잘라야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책은 떡제본이 되어 있는 책은 여기에 악교 풀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인치가 있을 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서 잘라야 이 끝에 남는 이 악교 풀 부분이 잘 떨어져서 책이 깨끗하게 잘려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틀을 고정하는 바가 있는데요. 바를 풀어서 저것이 6인치였으니까 약간 들여서 너무 많이 들이면 책의 내용 부분이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조금 들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교풀 부분이 잘 잘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6인치에서 한 8분의 1인치 정도 더 안쪽으로 그렇게 자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틀을 주어줍니다. 자, 이렇게 칼을 위로 올려놓고요. 책을 넣어서 보면 화면에 잘 보이도록 이것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몇 번을 사용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이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고요. 항상 책을 자를 때는 잘 맞춰놓고 그 위에 이면지를 미리 준비해서 올려놓고 조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이 조이는 부분에서 기름때라든가 다른 이물질들이 묻어서 책의 부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꽉 조여준 다음에는요, 스위치를 누르고 자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악교 풀칠한 부분이 깨끗하게 잘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올려놓고 나사를 풀고 항상 이 책을 꺼낼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위에 칼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꺼낸 다음에 항상 칼날을 아래로 내려놓고 정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이 잘 잘렸는지 확인을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수작업으로 좀 띄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잘 잘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을 절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책을 스캔하는 단계입니다. 책을 스캔하는 방법은 스캐너를 어떤 것을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먼저는 사무실 등에 있는 복사 시스템을 사용해서 스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USB를 꽂아서 이곳에 스캔한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양면을 할 거기 때문에 양면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상도와 컬러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캔이 되는데요. 파일 형식은 PDF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는 이 표지는 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표지에 이런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것은 스캔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북 타입을
북 타입과 칼렌더 타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그 긴 면을 중심으로 좌우로 넘기는지 위아래로 넘기는지 그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설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이 옆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서 보시면 북 타입으로 해서 가로로 좌우로 넘겼을 때 앞뒷면이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그렇게 스캔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책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잘못하면 스캔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먼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버튼을 누르면요. 그럼 카운트가 2장씩, 즉 앞뒷면을 이렇게 한꺼번에 스캔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캔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프로세싱 데이터 불빛이 깜빡거리는데 이것은 파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삐 소리가 나고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을 가로 방향이 아닌 세로 방향으로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스캔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때때로 이 종이의 사이즈가 작으면 스캔을 하다가 종이가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어느 정도는 제공이 되어야 롤러에 의해서 이 종이가 말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세워서 스캔을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PDF를 만드는 과정에서 2차 작업을 좀 해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차피 문서의 파일이 수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투사이드 오리지널이 어떤 형태인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스캔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쪽 내용을 스캔을 다 했으면 이제 표지를 스캔할 차례입니다. 표지도 이 자동 급지기를 통해서 스캔을 해도 좋지만 이것은 열어서 안쪽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스캔. 자, 그리고 뒷면을 넣고 또 이러면 2장이 한꺼번에 되고 스타트 스토어링,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 스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스캐너를 사용해서 스캔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제품은 앱슨 DS1630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여기에는 자동 급지기가 있어서 스캔이 가능합니다. 스캐너를 구입을 하실 때 특별히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양면 스캔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저렴한 제품들은 단면만 스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스캔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캐너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아까 사용했던 오피스용 사무 시스템은 두꺼운 책도 한 번에 스캔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까 페이지가 232페이지인가 그랬었는데요. 232페이지면 116장이죠. 116장인데 들어갈 때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반씩 나누어서 스캔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무용 기기가 있으면 그 사무용 기기를 사용해서 책을 스캔을 하는 것이 훨씬 손쉽게 스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제품은 여기에 쇼컷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에 기능을 부여를 해서 컴퓨터에 있는 스캔이라고 하는 폴더에
스캔된 양면 스캔된 문서를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스캔은 상당히 간편하게 되어 있죠. 설정만 일단 해놓게 되면 스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꾹 누르시면요. 참고로 양면을 스캔하는 그런 스캐너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면을 한꺼번에 스캔하는 스캐너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스캐너처럼 한 면을 스캔하고 종이를 자체적으로 뒤집어서 뒷면을 스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양면을 한꺼번에 스캔하는 제품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입한 이유는 그런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명에는 한 번에 스캔하는지 돌려서 스캔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은 한 번을 앞면을 스캔을 하고 뒤로 돌려서 스스로 뒷면을 스캔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한꺼번에 양면을 스캔하는 제품에 비해서는 스캔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으면 컴퓨터 화면에 지금 스캔 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다 스캔이 되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를 스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스캔이 마무리가 되면 화면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파일이 하나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표지를 스캔을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종이가 스캐너의 스캔 영역보다 조금 더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표지를 스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비롯해 여러 그래픽이나 또 문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스캔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파일, 가져오기, 영어로는 임포트겠죠. 거기에 보시면 VIH1 또는 스캐너의 모델명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캔해서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포토샵에서 얻은 이미지를 열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 앱슨 DS1630 장치가 나오죠. 자, 확인을 누르시면 스캔하는 화면이 뜹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고 사실 정확한 사이즈를 알면 미리 보기를 누르지 않고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스캔을 할 건데요. 스캔하려는 사진의 품질을 보면 해상도가 100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스캔 작업을 할 때는 300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이렇게 30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DPI죠. 도트 퍼 인치, 1인치 안에 300개의 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밝기나 대비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스캔.
자, 이렇게 스캔이 됐는데 여백 자리가 남아 있네요. 자, 그럴 때는 크롭 도구를 사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표지의 안쪽 날개 부분도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영역이 약간 불분명할 때는 키워놓고 스캔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자르는 것이 더 낫겠죠. 사이즈가 14.88, 22.5. 캔버스 사이즈, 위치를 왼쪽 위를 기준으로 14.88, 22.5.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JPG로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1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퀄리티는 최고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형식은 JPG, 이미지 2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캔한 내지 파일, 두 번째 스캔한 내지 파일, 앞표지와 뒷표지, 그리고 앞표지의 날개 부분까지만 스캔을 해보았습니다. 스캔을 위한 세 번째 제안은 바로 복합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 가정이나 오피스에 복합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복합기를 통해서 여러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브라더의 MFC L5900DW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참고로 그 복합기를 구매하실 때 한 가지 팁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듀얼 스캔과 듀얼 프린트가 가능한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여러모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 ADF에 자동 급지 장치에 책을 집어넣는데요. 지금 한 권이 지금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스캔을 할 때 너무 많으면 스캔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지 장치에다 이렇게 책을 집어넣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패널에 팩스, 카피, 스캔 해서 여기 스캔의 버튼을 통해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지만 미리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브라더에서 제공하는 컨트롤 센터 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미지, OCR, 전자메일, 파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PDF로 저장할 거기 때문에 파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양면 스캔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상도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스캔 시작을 누르면 자동으로 스캔이 시작됩니다.